40년 전통 김해의 한 갈비집. 꼭 제보하고 싶은 수상한 단골 손님이 있답니다. 어디까지 그걸 하십니까? 더 내려가야 돼. 상원에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분명 단골 손님인데 그가 주문하는 건 갈비가 아니라는데요. 갈비집인데 갈비가 아닌. 늘 흔적을 남기고 홀연히 떠난다는 의문의 손님. 이 돼지 조금텅이 그 비밀을 풀어줄 단서입니다. 저 꽤 될 텐데 저것도. 그동안 꽁꽁 봉인되어 온 수상한 이웃의 정체를 밝히고 싶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걸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꼭 500원 남겨주시더라고요. 남겨줘요? 예. 항상 500원 가죠, 500원만. 500원만? 이 동네에서 30년간 자리를 지킨 미용실도 할아버지의 주 거래처. 그 항상 자기 손에 이제 잔돈을 조금씩 갖고 오거든요. 1,000원짜리를 주면 500원을 아무 데나 올려놓고 가요. 국밥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는 그 집에만 가. 돈을 주는 그 집에만 가가지고 1,000원짜리를 주면은 500원을 내줘요. 거스름돈을 주시는 거스름돈을 거야. 주셔. 오로지 목적은 500원이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1,000원을 줬더니 동전 하나를 놓고 갔는데요. 어머, 어머. 그렇게 탁자 위에 고스란히 남겨진 500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왜 하필 500원이지? 너무 신기한데. 5,000원까지는 해봤어요, 5,000원까지는. 5,000원이요? 그러면 4,500원이 주는 거죠. 내가 10,000원을 드리면서 할배 깎고 밥 한 그릇 사잡 수 있어요, 갈게네. 할배가 9,500원 딱 내면 내가 놀랬지, 깜짝. 9,500원을 거실러 주신다고? 어머, 어머, 어머.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500원 할아버지가 된 거죠, 500원 할아버지.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다. 뭐지?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만약에 김지석 씨한테 10,000원을 줬다.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나는 입꼬리가 고개를 더 숙여. 입꼬리가. 10,000원이면 1,000원이면 한데 10,000원. 감사합니다. 싹 바로 그냥. 그쵸. 사람이라면. 500원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모든 나도. 건종에 상관없이 10,000원을 10,000원을 줘도 500원 거슬러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9,500원을 그렇죠. 거슬러준다는 얘기를 500원 주는 게 아니라 500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왜지? 너무 신기하다. 이거 보시죠 한번. 이것은 구걸인가 거래인가. 500원을 향한 할아버지의 집념. 일명 500원 할아버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500원? 좀 찾기 힘드실 건데. 위에 있다라고 말을 못 해요. 끝없이 걸어갔다 걸어왔다 해. 365일 걸어 다닙니다. 김해 일대 도로에 출몰한다는 할아버지. 무작정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목격담이 속출했던 길을 따라서 찾고 또 찾았지만 실패. 워낙 신출귀몰한 탓에 주민들도 예측하기 힘들다는데요. 옛날에는 매일 보였거든요. 매일 보였는데 요 근래에는 뜸하게 보이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요즘 안 보이나요? 요새 그래 안 보인 지 좀 됐어요. 최근에 보시는데. 한 열흘 됐어요. 열흘 전에 까시는 거네요, 밥. 근데 유명하신가 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매일같이 보이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뜸해졌다는데요. 이대로 철수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최대 열흘을 넘기진 않았다는 할아버지의 출근 패턴을 믿고 일단 기다려보는데요. 이 얼마나 지났을까 싶은 그때 저기 저 멀리 걸어오신다. 며칠 만에. 누군가 걸어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흰 수염까지 사진과 똑같은데요. 되게 진짜 산속에 사시는 자연인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등에 보찜을 짊어진 채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할아버지. 마치 행선지를 정해둔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의 발걸음. 가장 처음 향한 곳은 바로 주 거래처인 미용실입니다. 말씀도 안 하시네. 그러게. 할아버지 손엔 거스름돈 500원 준비 완료. 500원 준비 완료.
정말 1,000원을 주니 500원을 거슬러 줍니다. 이 수상한 거래에 걸린 시간은 겨우 1초 남짓. 목적을 달성하자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오는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500원도 가시네. 손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따닥 놓고 오시네. 놓고 가시네. 실체를 목격했으니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인터뷰가 가능할까? 잠깐만 얘기 좀 하세요. 쉬워. 예? 쉬워, 저리. 선생님. 따라다니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따라오지 말라고.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일단 거래를 먼저 하셔야죠. 제작진 그 생각을 못했네. 거래를 먼저 하셨어야죠. 500원짜리 드렸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SOS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한 2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20년. 얼핏 봐도 80 다 돼갈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건강이죠, 건강. 맞아. 험하게가 다니시는데 걱정이야 다 되지. 벌써 2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한 길만 다니고 있다는 할아버지.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을 뿐 제작진 눈앞에 고행길이 펼쳐졌습니다. 걷고 또 걷고 어마어마하게 계속 걸으셨습니다. 걸으시는 거야?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건지 제작진 체력도 바닥나고 있는 상황. 이야, 체력이 진짜 좋으시구나. 할아버지는 김해에서 출발해서 장장 3시간에 걸쳐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김해에서 상황까지. 한달음에? 와. 야, 무려 2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오간 지도 벌써 20년째. 지치지 않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역시 500원 때문이었습니다. 창원에서도 할아버지는 그러게. 유명 인사였는데요. 별명이 500원 할아버지. 딱 500원만 빠져만 그냥 바로씩 가고 그좀 특이한 분인가 특이한 분은 확실해요. 지역을 옮겨가면서까지 500원만 구걸하는 할아버지. 그렇게 한참을 다니던 중 갑자기 뭔가에 열중해 있습니다. 세시는구나. 동전 같아요, 동전. 네, 동전 세시는 것 같아. 거래하신 금액 정산하시는 것 같아요. 김해와 창원을 넘나들면서 모은 돈을 정산하는 모양인데요. 익숙한 듯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그만의 은밀한 작업.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손이 그냥. 정산도 했겠다. 이제 아이고, 뭐 좀 아이고. 드시려나 했는데 안 돼. 버려진 음료를 마시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손을 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씀? 아니, 돈도 좀 있으신데. 적지만 500원씩 모았으면 따뜻하고 배부른 음식을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아이고. 매일 음식물 쓰레기로 허기를 달랜다고 합니다. 아니 막 5,000원씩 10,000원씩 주시는 거 다 마다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드셔? 아 어떡해. 저거, 아우, 위험한데. 버려지고 부패된 음식을 먹는 할아버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드시면 그거. 예? 어머 어머 어머. 아니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새끼야, 이거 반죽 하자, 한다. 뭐가 한다. 예? 차차차차. 엄마, 너 발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루틴 있으신데 방해받으셔서 좀 그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감정이 지금 격해지셨어요. 뭘 줬는데 나 거지 아니야? 이라고. 그냥 이거 와서 드시라고. 그래도 안 드십니다. 아, 일부러? 그 10년, 20년 동안 절대 안 드십니다. 주면 안 먹어. 그거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 도와줄래 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 영감님이. 아니 식당에서 안 드시고 왜 그걸 드셔? 버려진 걸. 동정을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할아버지. 왜 이토록 차갑게 거절하는 걸까요? 그냥 다 싫으신 거야. 어떡해. 500원 외에는 다 싫으신가 봐. 주민센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소가 아니든 뭐든 찾아야 방법을 찾을 건데 그래서 그 사람 정보를 좀 알아야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이 사람이 뭘 요구를 하는지 우리도 들어야 지금은 얼굴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다가가야지.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스스로 춥고 배고픈 삶을 고집하고 있답니다. 이유가 뭘까? 무려 20년 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행을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 그 사이 할아버지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에게 분명 힘겨운 삶입니다. 그렇죠. 제작진도 작전을 바꿔서 천천히 다가가 봤는데요.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이제 식사는? 대화가 조금 그래도 네. 면을 트셨네요. 조금 어제는 마음을 여신 겨울 것 한파 같아요. 같더니 오늘은 봄날 같은데요. 그럼 좀 더 다가가 볼까요? 할아버지랑 같이 좀 걸어다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발 맞추려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터 같은 데서 500원씩만 받으시잖아요. 에이, 그래도 무슨 딱 한 걸음을 남기고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할아버지. 무슨 사연일까 진짜. 아직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건 무리인 듯한데요. 긴 세월만큼 그를 둘러싼 소문도 무성합니다. 부자라 하더라. 가족도 있다 하더라. 집안이 되게 좋다 하더라고. 자기 집안이하고 형제들이 다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부잣집 집에 들어가는 건 못 봤고 소문만. 아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뭔가 500원에 관련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시니까. 아니면 무슨 큰 고난을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없으면 저런 행동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쯤 되니 할아버지의 진짜 사연이 더 궁금해집니다. 할아버지를 길 위에 세운 지난 20년의 세월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걸까요? 저희가 좀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어르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길에서? 예, 알죠. 밀양꾼이에요. 추적 끝에 찾았습니다. 어머, 아시는 분을 찾았어. 뭔가 고향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 다시 만날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데요. 제가 전역으로 온 지가 여기 지금 이제 해수로 18년째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방을 짊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본 건 스치는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밀양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아, 그 할아버지께서요? 예. 어머. 그다음에 대구로 가셔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장사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예식장업까지 예식업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일설에는 이혼도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삶의 큰 역경을 겪었던 걸로 기억한답니다. 또 저. 20년 넘게 고행을 자처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는데요. 내가 마음의 짐이 너무 많아 괴로워서 막 내 혼자 그냥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그다음에 또 물으니까는 그때는 그냥 막 마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실패라는 거센 파도를 만나고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아이고. 누군가는 파도를 이길 배를 손보지만 또 누군가는 손 쓸 틈도 없이 파도 속으로 휩쓸려 버리기도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20년 전 휩쓸린 세월에 여전히 표류 중인 건 아닐까요? 계속 걸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 곁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거의 매일 오시니까 매일 와서 주무시고 아침 되면 해 뜨면 나가고 해지기 전에 들어오시고 하니까 사는 거죠. 그냥 주무시라고 우리가 그냥 추울까봐 그때 이불을 갖다 드렸거든. 깔고 주무시라고. 춥다고 이제 서지럽을 우리 아들이 주워서 깔아갖고 이불 주게면 바로 이웃들입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당장 찬바람이라도 막아줄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 건데요. 아이고. 우리 따뜻한 분들이 참 많네요. 자. 다행히 할아버지도 그 마음만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추운 날씨에. 할아버지의 지난 밤은 따뜻했을까요? 어르신.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예, 저요. 아이고. 안 추우셨어요? 예. 길 위에서 온몸으로 찬 이슬 맞으면서 잠들던 밤보단 괜찮으셨나 봅니다. 창고로 쓰던 데라 조금 열악하지만 할아버지가 원한다면 언제든 따뜻한 보금자리로 당장이라도 모실 수 있답니다. 그때까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 가세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야죠. 그렇게 오늘도 할아버지는 길을 나섭니다. 아, 계속 정처 없이 행선지를 옮겨 다니시는 거구나. 같이 좀 충분히 돌봐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애써 거절하니까 좀 그게 안타까워. 그 할아버지 좀 찾아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하게 모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혼자 걷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매일 고된 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가득 채워진 따뜻한 마음들.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500원 정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찍었어요. 예? 어르신. 웃지 마세요. 어쩌면 그가 걸어온 길목에서 얻은 500원은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소통이자 할아버지를 지켜주는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를 지켜주는 건 500원이 아니라 바로 이웃들일 겁니다.